놀이터를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시소도 만들고 미끄럼틀도 만들고 그네도 만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놀이터 너무 뻔하고 식상합니다. 조금 더 재미있고 아이들의 생각대로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없을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놀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하루 4시간에서 7시간. 아이들은 일과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가장 뛰어놀기 좋은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학교 놀이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에서 많이 보내게 되죠. 학교가 아이들이 보내는 사회 공동체의 작은 혹은 큰 모습 전체일 수 있기 때문에 놀이도 배워야 하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가 그 놀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아이들이 잘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꽤 많은 인원들이 학교에 남아서 놀기를 원하지만 못 놀고 그냥 배회하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는 뭐 돌봄교실이라든가 1, 2학년은 거기에 들어가지만 3,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도서실에 가서 좀 시간을 보내다 가라든가 이렇게 아무리 안내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안내해 주는 것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물론 학교에 놀이터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기구로 만들어진 오래된 놀이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도 대부분입니다. 계속 놀이터 하면은 그네하고 미끄럼틀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왠지 틀에 박혀서 노는 것 같다는 느낌. 저희 기본 놀이터들은 그냥 그네, 미끄럼틀, 시소 이게 끝이니까 별로 지루해져요. 많이 많아지니까 그게. 많이 다른 놀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더 재미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어딜 가도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거라 진짜 어렸을 때부터 타오던 거라 뭔가 살짝 질릴 수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거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그냥 특징 자체가 없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놀이터라서 그냥 어딜 가든 그냥 재밌다보다는 그냥 그래도 놀만하다라는 느낌이 그냥 강해가지고 새로운 느낌을 못 받을 것 같아요. 학교 놀이공간에 대한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북교육청에서는 맘껏 실컷 학교 놀이터 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놀이터 사용자인 아이들이 디자인 단계부터 참여하고 설계하며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맘껏 실컷 놀며 모험심과 배려, 협동심 등을 배우는 놀이터 사업입니다. 공부하는 배움터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마음껏 실컷 원 없이 놀 수 있도록 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주자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도내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해서 한 4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이 정말 놀고 싶은 시설과 기구 뭐 온갖 그런 장비들을 설치해주고 또 아이들이 꿈꾸고 설계하고 또 참여하고 그래서 만드는 과정부터 즐기는 과정까지 아이들이 직접 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놀이터 사용자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놀이터 설계와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놀이터 건축을 완성해 갑니다. 집을 지을 때 누구의 의견을 듣나요? 그건 집을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놀이터를 지을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놀이터를 직접 사용하는 아이들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놀이터를 직접 사용하고 노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야말로 놀이터를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아동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놀이든 공부든 그 주체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야 그걸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또 그러는 속에 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재미있는지, 뭘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정하고 만들어주고 해서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의 그 즐거움과 재미를 도리어 뺏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 모든 것의 주인 입장에서 스스로 꿈꾸고 만들고 또 즐기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마음껏 실컷 학교 놀이터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교는 충북에서 총 5개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 건축가와 스텝이 참여해 3번의 워크숍을 열고 놀이터 콘셉트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충북의 맘껏 실컷 학교 놀이터 혁신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NGO 단체와 전문 건축사 그리고 학교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그 학산초등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대표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아동 참여, 우리는 아동이고요. 참여하는 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참여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참여하는 거고 디자인은 설계라고도 하고 디자인이라고도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놀이공간을 직접 만들어 본다라고 해서 아동 참여 디자인 워크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건축가의 시선으로 우리의 공간을 디자인해요. 우리가 직접 놀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의견을 통해서 디자인한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놀이터가 아닌 학교의 놀이 문화를 바꾸는 도전. 가장 중요한 건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왜 모였죠? 놀이터 만들려고. 자, 그래서 저기 까만 파란색 네모로 가려놓은 글씨가 있는데 혹시 뭔지 맞춰볼까요? 보라색. 건축가. 어린이 건축가가 되어 학교 속 놀이터를 만들자, 함께 만들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놀았던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과 저희와 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워크숍의 미션, 놀이를 생각하라. 아이들이 학교 공간에서 어떻게 노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내가 놀고 싶은 곳에서 노는 곳까지 내가 뭘 하고 놀고 싶은지, 어떤 친구들하고 어떤 놀이기구에서 놀고 싶은지 그림을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아이들은 직접 학교의 놀이 코스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놀지 상상하거나 이야기해 보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노는지 여러 가지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게 나다 생각하고 내가 여자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놀이를 하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뛰어갈지 점프할지 쭉 이어서 한번 돈 있어? 돈 있었구나? 위로 올라가야 돼. 건축사와 선생님은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안내자 역할을 하죠. 저에서는 평상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뭔가 심심하니까 2층으로 쌓고 네 방향이 있으니 한쪽으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나머지 한쪽으로는 줄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내려갈 때는 미끄럼틀을 이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에서 원래는 어떤 놀이들을 많이 해요? 원래는 그냥 누워있거나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숲에 있는 학교도 학생초밖에 없어요. 그리고 숲 안에 평상이 있는 것도 학생초밖에 없고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그 나무를 이용한 사장이랑 빙글빙글 수박처럼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빙글빙글 돌다가 미끄럼틀까지 슉 내려오는 그런 나무를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소정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세상이 높이 보이니까 기분이 되게 상쾌하고 되게 신날 것 같아요. 소정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상쾌할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을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서 미끄럼틀도 있고 짚라인도 있고 높이를 이용한 놀이터 풍경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박수 쳐주세요. 다음 분.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제천의 명지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공간이 그려진 지도를 나눠줬습니다. 거기 그림이 우리 학교 지도가 있어요. 맞죠? 지도에 하얀 동그라미 번호 스티커를 줬을 텐데 그거를 내가 놀기 좋은 장소, 내가 여기서 놀면 너무 재밌어하는 걸 꼭 5개, 정말 좋은 5개 공간만 꼭 집어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오늘 골라준 장소가 건축가 선생님들이 보고 여기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구나 알 수 있으니까 고민해보고 5개 소중한 장소를 골라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놀기 좋아하고 재미있는 장소 5곳을 꼽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요. 학교 공간 속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이 부분에 우리 체육공원이 들어오는다. 저 내년에 오는데 여기?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어디다가 그 놀이 공간을 만들까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도 있어. 이쪽에 내년에 이제 큰 체육공원이 들어온대. 우리 다 다른 객관을 뽑아줬을 거예요, 아마. 중학교 가서도 나도 장과후에 나와서 놀면 되니까. 와서 정말 이 5군데 공간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지금 시간이 25분 정도 됐는데 10분만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5군데 공간을 가서 뭘 쓰느냐, 거기가 어떻게 생겼지? 거기서 내가 그래서 어떤 놀이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공간의 모습과 나의 놀이 이 2가지를 5군데를 직접 가서 관찰하고 기록해보는 거예요. 5개의 놀이 공간을 선정했다면 이제 현장으로 나가볼 차례입니다. 학교 교실, 현관, 운동장, 뒷마당 등 학교 안의 놀이 공간을 관찰하고 또 어떻게 노는지 아이들이 직접 기록하는 거죠. 4번이 공간으로서 나의 놀이는 각종 스포츠. 도민 옆에 쪽 그 교실 옆에 도민 쪽 가면은 옛날 뭐 그려져 있었거든. 여기다 그 지금 5번. 놀이길. 놀이 됐어. 근데 저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발 빠지지 않아요? 안 빠져요? 여기가 굉장히 딱딱하게 데예요.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애들이 막 돌로 파고 해서 터널을 만들고 네.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깃발을 걷고 들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 막 벌레 같은 거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남자애들이랑 있으면 남자애들이 다 잡아줘, 그치? 나만의 놀이 공간을 관찰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우선순위로 꼽은 5개의 장소 가운데 단 하나의 놀이 공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 5개 중에 딱 하나를 골라서 가장 재밌을 것 같은 것 하나를 골라서 어떻게 생겼고 어떤 놀이를 하는데 뭘 더 하고 싶은지, 근데 그 놀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이 4가지를 써보는 건데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다 종이에 써있기는 해요. 이번 워크숍은 선택과 생각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이 심혈을 기울여 고른 단 하나의 놀이 공간에서 과연 어떤 놀이를 한다면 재밌을까요? 아이들마다 선택한 공간도 하고 싶은 놀이도 각양각색. 이제 지도에 붙이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중에 한 공간을 고른 것도 달랐고 어떤 놀이를 더 하고 싶다는 얘기도 달랐을 텐데 이것들을 건축 선생님들이 다 잘 정리를 해서 이
그리고 다음 워크숍 때 재밌는 활동들도 연결시켜 볼 거예요. 우리 저 앞에 지도 있죠? 네, 거기에서 교수님 건축강생 기능되시죠? 네, 앞으로 나가서 나 고른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거 지도에 진짜 붙여볼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이쪽부터 조별 테이블 지도에 동그라미가 다양한 곳에 붙여졌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학교 속 다양한 공간에서 놀고 있다는 거겠죠? 제일 많이 선택해준 친구들이 여기 모래 언덕하고 건물 밑에 필로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필로티 공간이 그늘이져서 좋아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이유? 그 기둥이 있어가지고 피고 할 때 그거 선으로도 사용되고 술래잡기 할 때 거기 막 사이로 빠져다니면서 애들 막 피하고 그럴 수 있어요. 기둥이 뭔가 기준이 되나 봐요. 그죠? 네. 오늘의 워크숍을 통해 건축사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아이들은 자신의 놀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명지초는 특정한 장소 한 군데만이 놀이공간으로 새로 탄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게 이렇게 나눠져서 여러 장소에 흩어질 수 있을 거고, 그러자면 아이들이 과연 어느 장소를 가장 좋게 생각하는지,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상상해 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 의견들을 오늘 1차 받아서 그거를 이제 지도에다가 소위 저희는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데, 매핑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풍경의 전체적인 풍경으로 내 친구는 저기를 선택했구나, 나는 여기를 선택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친구들 마음속에 어떤 또 생각이 또 싹트고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회, 3회 만들고 서로 또 협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 보은 삼산초등학교에서는 두 번째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서 노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형과 운동장, 교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논다고 선생님들 말해줬어요. 그리고 뭐 운동장에서 달리기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아니면 뭐 실내에서는 뭐 마피아 게임, 뭐 보드 게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과 다른 친구들 이렇게 설문조사 했을 때 우리 그 후보지 3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운동장이 가장 좋다고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개 중에 이제 하나를 정해서 이제 놀이터를 만들 건데, 지금 그냥 단순히 이걸로 운동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2번의 워크숍 더 있는데 그거 더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가 원하는 주제가 어디에 맞는지 정한 다음에 이제 어디 있고 그 위치를 정할 예정이에요. 오늘의 미션은 놀이를 상상하라. 아이들에겐 4가지 상황이 그려진 그림 종이가 주어졌는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장애물을 통과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아이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로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활발한 놀이를 좋아한다, 아니면 정적의 놀이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 애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뭐 밖에 노는 걸 좋아한다거나 안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뭐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 노는 걸 그리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 학교마다 아니면 친구들마다 좀 성향이 달라가지고 이 3분 초등학교는 어떤 성향의 친구들이 많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나눠줬습니다. 오르다, 숨다, 건너다, 놀라다 등 우리가 아는 동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퀴즈로 맞춰보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동사나 그림에서 연상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전문가와 아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1차 워크숍은 끝이 났고, 삼산초등학교에 만들 놀이터의 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워크숍 프로그램도 바로 놀이터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탐험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탐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크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탐험이라는 주제를 풀어가는 방향성, 그 방향성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는 그 동사들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탐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동사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해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탐험이라는 주제를 서서히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두드러지는 동사가, 그러니까 활동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키워드로 저희가 공간을 풀어내거나 아니면 활동을 풀어내거나, 그러면 그 활동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구축하는 것들을 이제 친구들이 그려놓은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저희가 뭐 더 추가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다시 학성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나무숲이 우거진 야외 쉼터에서 진행하는데요. 난데없는 만들기 수업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 나무 막대기 받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나무 위치에다 꽂아주는데 잘 골라야 돼요. 점은 여러 개가 있지만 나무는 5개밖에 없을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딱 5개의 나무만 여기 이렇게 보고 나는 저 나무를 여기다 꽂을래. 저 연못 옆에 있는 나무를 꽂을래. 라고 저기 있는 거를 잘 보면서 결정을 하세요. 여기로 꽂아요? 여기? 자, 저기를 보고 연못이 저기 있으니까 요 나무는 저거구나, 요 나무는 저거구나 이렇게 보고 내가 쓰고 싶은 나무를 5개 잘 골라서 바닥에다 꽂아주세요. 진천 학성초등학교의 놀이터가 만들어질 공간은 숲 그늘이 있는 쉼터로 정해졌는데요. 오늘은 이 공간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서 아이들만의 놀이공간을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직접 활용할 나무도 선택하고 어떤 놀이가 좋을지 고민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 숲속에 대한 사진을 나눠줬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연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아이들이 이제 그려줬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학교의 많은 영역 중에 요 대략 요 부근이겠다라는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한 거였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려주는 걸 보니까 이 나무와 나무 사이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대지가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학교에는 뭐 방방이라든지 조합 놀이대라든지 운동장, 철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의 놀이 공간이 생긴다면 나무와 나무 사이 매달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키가 됐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쉼터를 무대로 아이들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어떻게 놀까? 놀이를 한다면 어떤 놀이가 좋을까?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면 더 재미있는 공간이 될까?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건축사에게 전해진다면 진짜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 공간이 탄생하겠죠? 긴 막대로 5그루에 원하는 나무를 세우고 유연한 줄을 연결해 놀이 공간을 만들어 봅니다. 주변의 나뭇가지나 나뭇잎, 돌멩이 등 다양한 재료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숲속 공간을 무대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지금 이제 여러 아이들이 조별 활동이 아니라 개별 활동으로 하나씩 아이디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얼핏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조건이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가 조건을 뭐 나무를 5개를 심어라, 바닥판이 있다, 그다음에 재료는 이런 철사, 털실과 뭐 폼포미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공통된 조건을 주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순수 미술하고 달라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어가는가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부여받은 그 한정된 조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 아이들이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옆에 선생님이 들어주고 친구들이 들어주고 그 결과물들이 모여서 이제 건축가들한테 전달이 되고 했을 때 저희가 앞으로 이제 디자인할 때 큰 영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풍경으로 선생님이 있는 사무실에서 바꿨던 거예요. 제천의 명지초등학교에서도 만들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성초등학교와는 재료도 방법도 다릅니다. 1번, 2번, 3번을 접어요. 자, 3번을 접는데 그 접힌 모양이 명지초가 영어로 뭘로 시작하죠? M, 그렇지. M자처럼 만듭니다. M.
약간 산모형인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빨대는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점프하거나 오르거나 어딘가로 수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을 이걸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잘 피하시죠. 그러니까 앞뒤로 수평으로 이동할 때 이 부분을, 이 부품을 씁니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수다를 떨거나 쉬거나 멈춰있는 곳에는 이 퐁퐁이를 써요. 이 세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아까 봤던 한 지게짜리 도마지에 모리 풍경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오늘 해볼 거예요. 머리도 잘랐고. 반복되는 종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해서 놀이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한 팀이 만든 놀이공간이 하나의 모듈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만든 놀이 풍경 속에 아이디어가 가득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어떤 놀이의 공간이 한 피스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만들어서 다른 공간에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친구들하고도 이제 작업을 할 때 똑같은 종이를 가지고 똑같이 접었는데 그 접은 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공간의 스토리가 달라진다라는 걸 경험을 해보게 하고 싶었어요. 자꾸 뒤로 누워 얘. 점프하는 애? 점프하는 애 아니야. 만지고 있는 애야. 아니 붙이지 말고 어떡해? 오늘 만든 거를 놓고 싶은 데 놓으세요. 운동장 한가운데 놓을지, 놀이터 옆에 놓을지, 여기가 놀이터, 저기가 학교 본관, 학교 별관, 선생님 서 있는 데가 주차장, 여기가 놀이터, 거기는 학교 본관, 학교 건물. 전부 다 놀이터에서 모아놓네? 아이들이 만든 놀이공간은 어느 곳에 설치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은 선으로 그려진 학교 공간에 직접 만든 모형 공간을 배치해보는데요. 팀별로 만든 종이 모듈이 학교의 놀이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존의 놀이터는 아마 장소 어느 학교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제품이 중요했지. 그래서 그 넘버를 가지고 여기다 설치를 해주세요라고 설치를 했다면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건축가부터 학교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만드는 것이고 그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워크숍을 하는 친구들도 학교를 완벽하게 약간 이제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는 보통 때 저기서 놀지만 내 친구는 이쪽에서 놀더라 이런 것들 분석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대한 어떤 주체성을 아이들이 스스로 갖게 되는 그런 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계속 쓰기도 하고 학교 평면을 깔아놓고 붙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아이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되어가는 놀이공간.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과연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되게 신기하고 이제 자기가 직접 놀이터를 만들 수 있어서 재밌어요. 확실히 재밌어요. 왜냐면은 놀이터는 우리들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았어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보고 의견을 직접 제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원래대로라면은 선생님들한테 말해서 선생님들한테 약간 변주돼서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놀 공간을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놀 수 있는 걸 더 제 생각을 만들 수 있어서 더 편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놀이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함께 공간을 찾으면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워크숍의 주제는 놀이를 디자인하라. 우주, 남극, 사막, 정글, 바다, 동굴 등
6가지 장소를 아이들이 직접 탐험하는데요. 삼산초등학교 놀이터의 주제가 바로 탐험이기 때문이죠. 상상의 공간에서 놀았을 때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거죠. 6가지 장소를 탐험했을 때 아이들의 행동이나 놀이 패턴도 함께 관찰해봅니다. 이제 탐험이라는 본질적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이제 놀이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자 6가지 주제, 6가지 테마로 아이들을 탐험대를 만들어서 보냈고 그 지역의 특징들을 아이들이 캐치해보고 그걸 놀이공간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모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는 저희가 거기서 그 형태를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그걸 만든 의도가 왜 높이 가고 싶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그걸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6가지를 나눈 이유는 좀 더 다양한 생각을 좀 받기 위해서였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보통 탐험하면 정글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정글을 하나 갖고 6가지 조가하면은 뻔한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 타잔놀이처럼 뭐 나무 사이를 매달려 간다든지 그래서 다양하지 않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조가 6개인 만큼 6가지 주제를 갖고 좀 더 다양한 탐험을 할 수 있는 행동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나눠봤습니다. 숲그늘 쉼터가 있는 진천의 학성초등학교에서도 마지막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숲에 가서 놀이 풍경을 정말 만들어 볼 거예요. 정말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숲에 가면 선생님들이 미리 3가지의 재료를 숲에 놓았어요. 첫 번째는 선을 표현할 수 있는 로프. 두 번째는 그냥 면인, 다 채워져 있는 면인 천, 그리고 얼기설기 만들어진 면인 네트. 3가지의 재료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혹시 나 각자 맡을 재료가 있거든요. 나 3가지 중에 어떤 거 하고 싶다 지금 살짝 생각해볼까? 나 어떤 재료로 만들어보고 싶어. 로프, 천, 그물을 활용해 어떻게 놀지 놀이공간에 직접 적용해보는 건데요. 아이들 정말 제대로 신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적인 요소, 면적인 요소, 또 색다른 면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떤 식의 조합이나 공간 창출 이런 거는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될지 그런 것들이 요 숲 속에 있는 요 환경에 어떻게 또 잘 조화를 이룰지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모형을 가지고 나무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작은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숲에서의 크기나 공간감 같은 걸 느끼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아주 구체적인 놀이 공간은 아니지만 이 숲의 경험 같은 거, 숲의 감각 같은 걸 좀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놀이 방법을 좀 다양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기획이 되었고 그리고 텐션이 있는 천, 그리고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트, 그리고 선인 어떤 되게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3개의 놀이 공간을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모듈 공간을 배치했던 제천의 명제초등학교는 입체적인 만들기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빨대 몇 개로 이걸 만들죠? 맞아요. 3개로 삼각형 8개를 만들고 빨대 4개로 사각형 4개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빨대를 개인당 40개 줄 거예요. 우선 요거 하고 나서 다음 활동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빨대를 활용해 8개의 삼각형, 4개의 사각형을 만들었는데요. 친구들끼리 아이디어를 모아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봅니다. 지금 빨대가 삼각형 8개, 사각형 4개가 있는데 전부 다 연결을 해서 혼자 설 수 있는 이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있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빨대 다 만든 친구는 요거 작업 시작해봅시다. 네. 저희가 친구도 좋아요. 어떤 친구들은 같은 조가 다 같이 시작하려고 도와준대요. 혹시 다 만든 친구 옆 친구가 도와주면 더 좋겠다.
야 그러면 누구께 어딘가에 붙어야지 이게 안 쓰러질 것 같아. 여기 어디쯤에 붙어야 될까? 이쪽으로? 이게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겹쳐지고 쌓여지고 이런 것들에서 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부담 없는 재료나 부담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게 할까. 그래서 이제 재료를 가지고 처음에 생각을 연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빨대라는 재료를 가지고 아주 그 선형적인 요소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모이면 면이 되고 모이면 입체가 되고 그 입체가 또 쌓여서 더 큰 입체가 되고 이래서 이제 점점 생각의 크기를 늘려가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워크숍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옆에서 계속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너네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놀 놀이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삼각형을 모아가지고 삼각뿔을 세워도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삼각뿔의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매달리거나 올라타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과 의도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아마 발표하면서 느꼈겠지만 다 같은 삼각형, 사각형인데 모습은 좀 다 같아요? 다 다르죠? 네, 같은 시간이었고 재료도 다 같았는데 다 모습이 다른 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여기서 막 이렇게 놀 수도 있고요, 저렇게 놀 수도 있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놀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지초에 이제 갖게 될 그런 놀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형까지 잘 만들어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이제 건축가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명지초에 밖에 없는 그런 놀이 공간을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지금 발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놀고 매달리고 올라가서 쉬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훨씬 더 구체적인 놀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를 해요. 네. 3번의 워크숍이 끝나고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 만큼 전문가들도 심도 있는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드디어 각 학교의 놀이공간에 대한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주제가 탐험이니까 이제 그 나무를 한번 탐험을 해보자라는 걸로 조금 좁혀들어서 이제 집중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높은 곳이 없을 때는 그냥 자기 시선에서만 나무를 탐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높이가 다른 바닥을 만들면은 좀 더 가까이 올라가서 나무를 새로운 시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탐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던 그런 암벽 등반 같은 경우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좀 평소보다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순환적인 동선을 제가 만들어줬고, 이제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적정선인 이 정도로 만들었고, 또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정한 바닥 같은 경우는 여기 네트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좀 이렇게 탄성력이 있는 그런 바닥을 통해서 좀 스릴을 느낄 수 있게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공중에서 좀 올라가서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연 풍광을 즐기는 그런 풍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큰 이제 주제였고, 넓은 되게 나무가 멋지게 들어가 있고 바닥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지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연적인 재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되 그 안에서도 아이들이 기존에 있는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놀이 시설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주고 싶다는 그런 디자인 의도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숲속에 있는 일종의 트리집이 트리하우스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 자체도 이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서는 뭐 신나는 활동도 가능하지만 이 트리하우스의 이제 양쪽 면이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어서 이쪽 방향이나 저쪽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뭔가가 이제 뭐 뚜렷하게 보이는 방향,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최종적인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이지만 초반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작은 단위의 구조물들이 이렇게 모듈식으로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뭐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쌓아보기도 하고 옆으로 연결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학교도 기왕에 뭐 사각형 건물이고 대부분 아이들이 생활하는 아파트들도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그런 유적을 떠올렸고, 그래서 이런 이제 돌 모양의 어떤 둥그스름한 그런 다각형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들이 들어가고 뭐 타고 넘어가고 관통을 하고 매달리고 또 다락방처럼 그 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됐는데, 이게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총 4개가 만들어져서 이제 좀 간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그 영역 자체가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꿈꿨던 놀이터를 하루빨리 보길 원했지만 쉽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일정은 연기됐고 놀이터가 완성된 곳은 보은 삼산초등학교 한 군데뿐. 다른 4개의 학교들은 3월부터 놀이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바람과 꿈을 담은 놀이터는 잘 완성될 수 있겠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라나며 놀이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놀이터가 생긴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40분 이상의 놀이 시간이 보장됩니다. 아이들이 놀이터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은 아마도 그 이상일 겁니다. 멋진 놀이터는 아이들 스스로 만들고 아이들 스스로 놀 수 있으며 아이가 아이로 대우받는 공간. 이처럼 잘 노는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노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른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올라갔을 때 뭔가를 더 상상하게 되고 또 다른 놀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느낌의 상상력을 주고 싶었던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공간에서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즐겁고 슬픈 그런 자기의 감정들이 잘 담겨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가장 마음 편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안에서 놀든 학교 밖에서 놀든 본인들이 찾기에 마음 편한 장소가 한 군데쯤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장소가 이 새로 만들어질, 그리고 아마 코로나가 거의 이제 사라지고 2학기 때쯤부터 이제 놀 수 있게 될 그런 공간에서 찾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